다 미친놈들이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이었겠지라고 생각을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정용진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용진의 지시나 이렇게 한 게 아니면은 내막이 나와야 돼요. 정용진 회장 그동안 우파였다. 네. 우리 편 많이 들어줬다. 위기에 빠졌지 않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개입이 안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자신들이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철이 없당. 한심하당 진짜.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용진이고요. 자, 오늘 수요일 오늘 삼성전자 노사가 이제 정말 마지막 만남입니다. 오늘 만남에서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또 막 새벽까지 끌지 마시고 협상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다만 그 내용들이 조금 이제 언론 통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튼 노사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빨리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삼성전자 주식 보유자 빨리 노사분규가 타결되길 바라는 김준일입니다. 네, 10주였나요? 그럼요. 네.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 뭐. 10주, 예. 하이닉스는 2주? 한 주입니다. 한 주. 예, 왜곡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한주 김준일 평론가님입니다. 자, 그리고 잡주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에요. 저 삼성전자 12주 있습니다. 어머. 사셨어요? 26만 8천 원에 샀습니다. 아. 상투에 들어갔대. 상투에. 아니 아직 더 갈 거예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2주 갖고 있어요. 12주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정프로 바라기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안녕하십니까 이석현입니다. 네. 빨리 부자가 돼서 정프로처럼 네. 주식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유 갈 길이 멉니다. 네, 이석현 평론가님 반갑고요. 네. 고정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하이닉스 60만 원, 삼성전자 20만 원에 들어간 신혜원입니다. 와. 네. 몇 주인지 얘기를 해줘요. 10주. 다 10주구나. 네. 제가 승리자 12주. 제일 큰 손이시네. 저는 하이닉스 10주면 훨씬 비싸죠. 삼성전자 9만 8천 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야. 팔았죠. 아니요, 가지고 있어요. 아, 그때 갖고 있는 거예요? 5만 원대 샀다가 한번 팔고 어. 9만 8천 원에 들어와서 다시 10주가 아주 배가 부릅니다. 저희가 지금 정프로 앞에서 주름을 네. 잡고 있는 거죠. 애기들 장난이죠. 자, 그러면 애기들 장난. 뉴스 한번 가볼까요? 한일 정상 만남 이후에 소식들이 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장도영 대표가 다카이치를 만나는 것은 극단적 친일이라고 했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 극진하게 또 이제 대접을 해서 이 안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중동 사태 극복을 위해서 에너지와 공급망 협력을 늘리는데 두 정상이 뜻을 모았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現下の国際情勢を踏まえ、重要鉱物を含む日韓間のサプライチェーン協力は重要です。 네. 왜 웃으세요?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빵긋 웃는 게 주요데스 이러면서. 네. 주요데스. 네. LNG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에서 그 한일 중이 제일 많이 쓰거든요.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 특히 많이 쓰죠. 근데 LNG 협력을 강화한다. 이거 스왑도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우리나라가 LNG가 많이 부족하다거나 또 일본이 급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 일본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구매에 있어서도 바잉 파워가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네. 근데 진짜 바잉 파워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특히 LNG는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랑 일본만큼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여튼 바잉 왜 파워를. 우리가 많이 사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도시가스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는 나라가 흔치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도 이제 그런데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LNG 소비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고 카타르나 이런 데서도 되게 큰 손. 예, 우리나라는. 근데 한국과 일본이 합치면 훨씬 더 이제 큰 파워를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일이 공구하고 막 이런 날이 그렇죠. 올 줄은 처음 봤어요, 진짜. 네. 아니, 이거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매일 나가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좋은 의미입니다. 예. 이런 친일 정권은 없었다. 이재명 왜냐하면은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랑 4번 정상회담했고요. 그 전임 이시바 시게루랑 2번 했어요. 그러면 임기 1년 됐는데 일본 정상이랑 6번 정상회담했습니다. 네. 2달마다 한 번씩 한 거예요. 어떤 정권도 일본하고 우호가 있었던 김대중 정부를 포함해서 어떤 정권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친일 인사로서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그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네. 예, 그런데 장동혁은 무슨 생각이냐 도대체 예,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마주 앉지도 말아라. 네. 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기로 정상들이 이야기를 했다. 협력하기로 했다고 정상회담 내용들이 이제 나왔고요. 만찬 메뉴 사진이 있어요? 만찬 메뉴 사진이요? 전개야? 있나? 예? 저거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저기 뭐예요? 저게 안동 찜닭의 원형이래요. 애기닭으로 만든 그 안동 지역 종가에서 내려오는 그 비서 같은 데에 있는 아주 그 5급 요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가운데 거. 가운데 거. 맨 왼쪽 거, 맨 왼쪽 거인 것 왼쪽 같아요. 거? 네, 저게 전개하라는 것 같아요. 간이 안 세 보이네요. 일부러 다카이치를 위해서 고춧가루랑 이런 거를 다 뺐다고 하더라고요. 친일 그래요? 정권. 친일 정권. 네.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린 입이 친이래요. 입. 일식벤이야. 예, 옷은 친중이고요. 예. 옷은 태무고. 의식은 친미입니다. 의식은 아, 친미. 그래요? 예, 예. 일본 음식 맛있는 거 많죠? 아, 그거 엄청 좋아합니다. 왜 예. 이렇게 표정이 계속 언짢으세요? 아니 좀 비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예. 되게 칭찬만 하셔가지고 비판하세요. 비판하셔야죠. 생명 존중 사상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생명 존중은 뭐예요? 어린 닭을 왜 저기다가 올리는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네? 억가 장동혁 선생하고 아니.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맨날 계란 2개씩 드시잖아요. 아직 세상 빛도 못 본 애들을. 근데 2개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제가 다 조사했죠. 제가 아니, 근데 비판할 거는 잠시만요. 요 정도밖에 없다. 네. 그래서 양국 말고는 간의 신뢰, 믿음, 또 맞습니다. 스킨십. 정말 이게 저도 이제 뉴 이재명 평론가로서 이 얘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맛에 뉴 이재명 합니다. 정말 생각이 들었고요. 이맛뉴. 그렇죠. 네. 민주진영의 어떤 관성을 좀 넘는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 뉴 이재명의 출발이 이런 일본과의 전환적인 관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 좋은 인상이 시작된 건데요. 그동안 이제 토착 외국, 총선은 한일전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관성이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김어준 총수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는 죽창가를 불렀고요. 뭐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다른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뉴 이재명 그 지지층들도 포함해서 모두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행보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댓글에 연계백숙, 연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연계입니다. 연계. 연한. 그래서 이게 연계라고 하면 되게 이상한. 잘 생각하면 이상해요. 영이 영치기. 영. 영치기. 영은 영어잖아요. 아, 맞네. 네. 합성어 아니었나요? 그 개는 또 한자고. 그러니까 연계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친미와 친중이 된 거지. 그런가요? 그럼 그러네. 네. 연계. 네, 네. 연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화나는 뉴스가 또 있죠. 아하. 폭풍이 네.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탱크데이 책상을 탁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었던 스타벅스 관계자가 어제 그 이제 광주 내려가서 5.18 관계자들 면담하려고 했는데 문전박대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한 뉴스가 됐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스타벅스 글로벌에서도 사과문을 냈어요. 절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광주의 비극으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했고 외신에서도 엄청나게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외신들이 더 역사 인식들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영국의 BBC 방송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가 역사적 유혈 사건을 연상케 한 캠페인을 한 이유로 해임됐다. 불매 운동의 움직임도 있다. 그리고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정용진 회장의 반공 언급도 소환까지 했습니다.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정용진 회장이 미국 마가의 터닝 포인트 USA를 모델로 한 조직 빌드업 코리아 행사에 축사를 하기도 했고 거기에 스벅 커피가 무료로 제공되기도 했다. 이런 것까지 다 끌어다가 네.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신들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근데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 사장 이렇게 하루 만에 그러니까 바로 해임시킨 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이 좀 나오기는 모양이에요. 아, 이게 이제 오늘 좀 기사들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마트가 이제 스타벅스 이제 코리아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에 맺었던 그 계약 내용에 보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이마트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가 될 때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전량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를 한 거예요. 이마트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가 될 경우에는 평가 금액에서 35%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이제 스타벅스가 가져갈 수가 있다고 네네네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원래 이제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에는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법인이 이제 있어서 영업을 하다 이걸 이제 신세계가 인수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이제 단독으로 다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그게 이마트 그러니까 이 신세계 측의 잘못으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만약에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그냥 주식을 굉장히 싼 값으로 예.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계약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까봐 이번 사건으로 이제 이 이마트 측 신세계 측 귀책 사유로 이 네. 계약이 문제가 될까봐 빠르게 사과하고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스타벅스 쪽에서는 또 이걸 문제 삼아서 정말 그런 행동을 벌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더 심하게 문제를 삼아서. 네. 여튼 이런 일들이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와 관련된 뉴스가 좀 오늘 아침에 나왔다는 거고요. 네. 근데 요 스타벅스 논란에 관련해서 또 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들이 이후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까지 한번 전해주시고 같이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은 그 국민의힘 충북도당이랑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네.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 굿나잇.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내일 아침은 샌드위치당. 철이 없당. 한심하당 진짜. 선거를 앞두고 참 출마하는 사람들, 아니, 선거를 지금- 치러야 될 사람들이. 네. 이거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정신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정영진 회장 그동안 우파였다. 네. 우리 편 많이 들어줬다. 위기에 빠졌지 않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주자고요? 그런 거죠. 팔아주자. 한 잔이라도 팔아주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네.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어제 이건 이제 논평을 다른 방송에서 할 때 이게 예. 고의성이 있는지 좀 뭐 의심은 가지만은 잘 모르겠다. 이 마케팅에 대해서. 예, 이 마케팅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니,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네. 이거를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정용진의 지시였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데리고 있는 그 많은 종업원과 본인이 지분을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가치를 이렇게 훼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일까? 그러니까 그게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았고 우연이었겠지라고 생각을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용진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저는 제가 뭐 그렇게 본다는데 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정용진이 한 게 아니면은 네. 정용진의 지시나 이렇게 한 게 아니면은 네. 내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을 해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실수로 예를 들면은 최소한 그 사람을 이제 뭐 찍지는 않더라도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이게 나왔는지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왜 이렇게 이걸 했는지. 예, 최소한의 예전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은 이제 네. 부적절한 마케팅 가지고 막 논란이 있어요. 뭐 집게 손가락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럼 그게 네네네. 아니다. 누가 얘 했는데 알아보니까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기업에 뭐 이제 편의점에 네. 막 해명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아. 해명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못했다라고만 하지 이게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없어요. 그렇긴 하네요. 이 마케팅을 어떤 의도로 기획을 했는지 당사자는 이 논란을 알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죠. 당연히 지금. 있어야 돼요. 네. 그거는. 아니 정영진 회장이 한다고 아니, 그랬잖아요. 정용진이요. 거의 회장님급이야. 돈은 거의 회장님급이야. 근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이거는 정영진의 지시거나 아니면은 정영진으로 들렸어. 정용진의 지시거나 네.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왜 이걸 하냐면은
정용진이 우익 뭐 우파 성향을 가진 거는 저는 솔직히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뭐 멸공 그것도 그냥 장난 뭐 그것도 봐줄 수 비판 많이 있다. 하시면 봐줄 예. 수 있는데 예. 2021년에 무슨 짓을 했냐면 인스타그램에다가 가재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예. 미안하다 고맙다 뭐 이런 가재야 이거를 했는데 가재? 그게 뭐였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그 어린 그 학생들한테 그 방명록에다가 추모하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정용진이가 그때 했던 게 딱 그거 조롱한 거였거든요. 202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네네. 조롱을 여러 번 했던 전력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극우와 우익은 우파는 구분을 해야 돼요. 네. 누가 예를 들면은 뭐 유럽의 극우라고 해서 책임 있는 정당의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뭐 유대인 학살을 옹호합니까? 그런 거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건 다 미친놈들이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빨리 이실직고 해라. 정용진 네가 시킨 거 맞지? 이런 글을 올릴 정도로 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용진의 작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회사 회장으로서 책임지는 문제 수준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추정하신다는 예, 거죠. 예, 예. 네. 아니, 직접 지시하진 않았을지라도 직원들 입장에서 아니 회장도 옛날에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비슷한 방식의 그럴 수는 마케팅을 하는 게 있겠네요. 뭐가 네네네. 문제야라는 인식을 하고 했을 수도 있겠죠. 네네네. 참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 김준일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합심해서 이런 걸 하자라고 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근데 정용진 회장이 이걸 개입했냐 안 했냐는 되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문제적인 건 분명하니 소비자주의 차원에서 철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토론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일종의 좀 청년 문화 중에 좀 하위 문화 같은 거거든요. 이게 안에다가 이스터 에그 같이 뭐 일베나 그런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비하 그걸 집어넣는 게? 넣는다던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뭐 해결할까 혹은 직면해야 될까에 대한 토론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은 이제 이를테면 극우 세력을 뭐 이제 말살하고 박멸하면 된다 혹은 뭐 교육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일종의 자유주의자로서는 풍선 효과 같이 뭔가 이제 토론이 성역화되거나 하면 결국 어느 곳에 어떤 인간들은 저런 짓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주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런 토론 자체가 많이 봉쇄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불결한 이상한 에너지를 대변할 만한 좋은 정치 세력도 없는 거죠. 지금 보수 정치가 좀 망가져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의 토론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잘 모르는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뭐 밈 같은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쵸 잘 가르쳐 가지고 이제 해결하면 되는데 이 충북도당이랑 이제 김선민 거제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 건에 국민의힘이 개입이 안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자신들이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참 상당. 그러니까 근데 그 담당자가 분명히 예. 그런 청년 하위 문화에 이제 젖어 있는 분이었을 가능성은 높죠. 네.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뭐 사과를 하거나 이런 해명이나 없습니까?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요? 이제 그 김선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해당 논란을 모르고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논란을 몰랐는데 갑자기 스벅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이걸 올렸다고요? 네, 이날?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떠한 해명이 있었냐면 네. 일종의 반어법이었다. 이제 이 매체가 스레드인가 뭐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SNS 플랫폼에서는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약간 반어법을 하는 게 그 플랫폼 안에서의 어떤 그 뭐라 그래요? 문화다. 어투다, 문화다. 안 갈 거라서 가야지 한 거다. 뭐 안 갈 거라서? 이런 취지로 해명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돼야 설명을 드리는데 아니 근데 이번 논란을 몰랐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명은 그렇고 네, 한 명은 아예 논란을 몰랐고 중앙에서는 또 이제 그랬고 한 명은 중도당 반어법이라고 관리자는 얘기를 한다는 그렇게 건데. 얘기했고요. 손발이 안 맞네요. 선거 떨어져야지 이렇게 올려도 괜찮나 그러면? 지지하는 목소리예요 그게? 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그 막 약간 네. 놀이문화처럼 번졌다라고 하시는 게 어제 이 논란이 있고 나서 황당한 게시물들이 또 SNS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스타벅스는 빨갱이가 없는 청정 지역이다. 막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면서 일부 극우 성향을 가진 또 분들이 막 저런 거를 또 막 SNS에서 공유를 하면서 뭐 지지를 얻기도 하고 스타벅스는 청정 지역이다. 네, 그리고 뭐 이러한 사항을 가지신 분들이 스벅에서 뭐 정모를 하는 것 같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아. 그 스타벅스에서 사이렌오또 하면은 그 아이디로 해가지고 그쵸. 이제 쭉 음료 주문한 사람들 명단이 뜨잖아요. 아이디들이 보면 이제 그 굉장히 닉네임들? 좀, 예, 닉네임들이 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저 불매운동 같은 것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이제 기프트 카드 자르고 컵 깨고 뭐 이제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민주당은 굉장히 세게 나오네요. 아까 제가 정원호 캠프 얘기를 했었는데 정청래 대표도 후보들 스타벅스 뭐 이제 출입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5.18 조롱 처벌법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사실관계 다른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만 처벌을 하는 법이 있었는데 네. 조롱 처벌법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이 그거는 짧게 말씀할게요. 예. 그래서 다 법으로 뭘 하려고 그쵸. 하지 마라. 무슨 조롱처벌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론으로 하는 거고 시민들이 하는 거지. 예. 뭐가 조롱이고 아닌지를 어디까지 하고 그거를 판단을 해서 그걸 기소를 합니까? 네. 그런 건 좀 오바는 하지 말고. 저도 오바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지금 오늘 또 그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그 저기 X에다가 또 그 게시글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또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5월 23일과 5월 18일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광주 민주항쟁 이거에 대해서 조롱하는 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일침을 좀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오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저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나? 아니면 온라인에서만 일어나? 온라인 일각에서 온라인에서만 그리고 그렇겠죠? 오프라인으로 이제 조금씩 삐져 나오는 거죠 저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시그널을 이제 올려놓고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방금 김준일 평론가 너무 좋은 말씀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박멸시키고 조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절대 해결 안 될 겁니다. 특히 그렇게 누를수록 오히려 더 그 재미가 또 뭐 하지 말라 그래야 더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괴한 놀이 문화가 계속 되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이 좀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잘못됐다. 근데 사실 예전에 관공 교육 세게 받으신 분들이 다 민주화 운동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해법이 가능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이번 사태로 불거지긴 했지만 네. 그 이렇게 기업 마케팅에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좀 숨겨놓고 음. 좀 이런 식의 성향을 드러내는 분들이 예전부터 있었죠, 있었던 사례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탱크데이 논란도 사실은 그 4월 달에도 4월 16일에도 이 탱크데이 탱크 시리즈 뭐 런칭 해가지고 올라왔었는데 4월 16일은 이제 세월호 참사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탱크 텀블러의 용량이 보통 텀블러 용량 뭐 300ml, 500ml 이렇게 맞추잖아요. 네. 근데 이 탱크 텀블러 용량은 503ml래요. 저거는 그것도- 제가 좀 예. 설명을 드리면은 예.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도 모르는데 네. 이제 여기 스타벅스가 이제 미국에서 쓴 거예요. 미국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라서 그래. 걔들이 예. 미터법을 안 쓰고 갑자기. 배럴, 뭐 온스. 온스, 무슨 뭐 마일 뭐 이런 거 네네네네네. 쓰잖아요. 저게 17온스가 502.75ml예요. 아, 17온스가. 그러니까 아, 그래요? 17온스 용량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502.75를 반올림 해가지고 503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렇게 추론하라고 이제 저거를 던져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까지 좀 뭐라고 하긴 그렇다. 예. 이건 이제 그 전부터도 그러네요. 다른 텀블러 용량이 503, 503, 503 이렇게 됐으면 이거 뭐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벤트를 하면서 용량을 저 단위로 만약에 새로 만들었다면 그건 이제 문제고. 의심을 해볼 만한 거긴 하겠죠. 네, 그건 이전에 텀블러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네. 그리고 같습니다. 지금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이러한 논란들 이거 이번에 좀 한번 제대로 짚고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엑스에 또 뭐가 올라왔냐면 이건 2019년도 광고긴 한데 그 무신사에서 이게 뭐죠? 무슨 슬리퍼인가요? 그리고 네? 광고를 하는데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홍보 문구를 썼었나 봐요. 무신사? 그런 일도 그 있었군요. 이제 무신사에서 판매하는 어떤 슬립 양말입니다. 양말. 예. 인데 2019년 광고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걸 보고 또 이제 긁어서 이제 X에다가 글을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제 뭐 민주항쟁이나 이런 것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찾아내야 한다. 네. 과거 사례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뭐 넷마블이나 이런 데 손가락 뭐 논란도 있었고 GS 편의점 소세지 뭐 그것도 손가락이었네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게 잠입해서 소위 성전을 치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념에 따라. 그래서 일종의 이제 문화 전쟁인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치러지고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음성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티내는 거 혹은 어떤 제품을 이벤트하거나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를 내비치는 거를 나름 혼자는 이게 그렇죠. 우리 진영의 독립운동처럼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 집단 내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어디 카페 같은 데 올려서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어떤 효과도 없어요. 그냥 이제 자기네들끼리 즐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걸리면 더 욕이나 더 먹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성전이 돼버린 거죠. 그만큼 성스러운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모든 그 이념에 따라.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 논란은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 2주 앞두고 정치 프로에서 스벅 논란으로 30분을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자,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전체 판세 분석을 쫙 하면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은 해볼만 한데 뭐 어렵지만 해볼만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울이랑 대구가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서울, 했어요. 대구. 네,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이제 오차범위 내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좀 붙는 조사 결과들, 추세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조사들이 나오니까 네. 조금 더 힘을 모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대구에서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서 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대구시장 김부겸 추경호는 이제 샤이 추경호들이 결집해가지고 붙는다 이런 네, 조사가 네, 네. 있는데 그 달성에서 우리 재보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나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와 상대하는 민주당 후보. 박형룡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무조건 그냥 이진숙 되는 줄 그냥 알았더니 그런 분위기 아닌 모양이죠. 이준숙이 되니까 이준숙이 공천 너무 받고 싶어하는 거를 우리가 봤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대구 MBC 조사 결과 이준숙 48.5%, 박형룡 후보가 41.7%가 나왔습니다. 예. 적극 투표층으로 좁혀서 보면 네. 격차가 더 줄어요. 이준숙 49.3, 박형룡 46.8%입니다.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 또 보수 표들이 더 뭐 나오거나 결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 이만큼 나오는 것도 매우 놀라운 일 아니에요? 대구 달성에서? 그렇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뭘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박형룡 후보에 대한 뭐 기존의 어떤 지지세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진숙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작용을 좀 하는 겁니까? 근데 가장 큰 김부겸 효과가 이 인접 지역에 좀 그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대구 정서를 좀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별로 니네가 이제 우리를 잡은 물고기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게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저 민주당 그 41%, 48%라니까 사실 김부겸 후보에게는 뭐 호재 아닌 호재일 수 있는데 네. 사실 뭐 전반적인 선거 판세에서 저는 서울이 가장 지금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대구 김부겸 후보는 이제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해볼 만한 게임이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서울이 서울이 힘들어요? 너무 추격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핵심은 공소취소 특검입니다. 결국.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더 확실하게 얘기를 못한 것.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국에서 이 해명을 하고 다닐 거예요 후보들이. 사실 그건 아니다. 뭐 끝나고 할 거다. 근데 끝나고 한다는 건 사실 별로 이제 해명이 잘 안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진숙 후보가 생각보다 이렇게 강한 후보가 아닌가 보죠.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강한 이미지였는데 여기는 조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직이요? 예, 왜냐하면은 네. 이진숙 후보가 낙하산으로 거의 떨어진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이쪽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쪽에 기존 조직들이 이진숙 후보 조직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이 장악을 하려니까 상당히 좀 반발이 있었고 여기에 좀 지난 일인데 한 열흘 전에 폭력 사건도 있었어요. 폭력이요? 네, 예. 이 양측 지지자들끼리 그래가지고 우린 못하겠다라고 해서 떨어져 나간 그룹도 있어서
그런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랑 어디 국힘 지지자가 내부에서. 붙었다라는 거야? 국힘 내부에 두 사람. 원래 추경호 달성에서 조직? 추경호 조직과 아. 이진숙 조직과 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다음 폭력 아하. 사건 처음 들었어. 그런 사건도 벌어졌었고 그래요? 또한 여기 달성 군수가 이 좀 배지에 출마에 관심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조직도 아니 가만 있어봐 이진숙 와가지고 이 사람 되면은 알바끼 내가 할 텐데. 2028년도에 아. 내가 혹시 출마도 못하겠네. 원래 이번에도 좀 출마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 때문에 이 군수가 어쨌든 그 쪽에 조직을 좀 많이 장악도 하고 있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도 협조를 잘 안 해준다. 그래서 대단히 좀 외롭게 지금 그 지역에서 좀 싸우고 있다. 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직적인 문제인 것 같다. 보도가 많이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 그 이진수 캠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는 계속 돌았어요. 아. 네, 후보 되고 나서. 예. 상당히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지난주 토요일 날 가서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 있었냐 정리 잘 됐냐 그랬더니 뭐 좀 얼버무리더라고요.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캠프를 떠나는 거는 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뭐 이렇게. 이진숙 후보랑 여기는 우리 땅인데 갑자기 외부에서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거운동 이렇게 해라, 당신은 뭐 본부장 해라, 당신은 무슨 위원장 해라, 뭐 이러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진숙 후보도 지금 지역구 출마를 처음 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조직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하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은 이건 확인되지 않은 건데 추경호 후보도 이진숙 후보가 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서 조직을 흔쾌하게 넘겨주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조직 내부에 좀 알력과 다툼이 있는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비일비재한 일인데 네. 예를 들면은 외부에서 영입이 되거나 다른 정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하면은 100% 알력이 생겨요 그동안. 예를 들면은 김상욱 의원이 울산 남구에서 네. 국회의원이었고 국민의힘에서 네. 민주당으로 왔잖아요. 초반에 여러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김상욱인데 네. 지역위원장은 보통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같이 일치되는 네, 경우가 네, 대부분이잖아요. 네. 지역위원장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조직 지금은 좀 많이 해소됐다라고 들었는데 초반에 막 그런 식으로 알력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이제 이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박형용 후보가 저는 잘 몰랐던 분인데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네. 훌륭하신 분이네 보니까 여기 달성에서 이미 출마를 2020년부터 했고 3번 출마하셨대요. 여러 번 출마를 했고 그리고 뭐 기업 뭐 관련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고 뭐 그래서 뭐 여기에 또 맞춤 지역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냥 갑자기 어디에서 중앙에서 내리꽂은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상당히 많이 좀 격차가 쫓아가겠다. 없는. 예, 예. 그러니까 이분도 대구 경북에서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하는데 네. 좀 유명한 분이고 아, 박형용 후보? 네, 경북대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그러고요. 했더라고요. 예. 네네네. 586 운동권에 대구 경북 지역에 좀 이름이 알려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도 또 다른 당도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줘야 또 그 당의 그 지역의 맹주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뭐 국민의힘이 됐든 어떤 당들도 좀 더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은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달성은 이렇지만 예. 대구 시장은 실제로 쉽지 않은 거예요,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사례로 보면은 네. 이 정도로 여론조사가 붙으면 김부겸 후보가 쉬워 보이진 않는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대구 갔을 때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좀 체크를 하는데 네. 처음에 대단히 김부겸 후보가 유리할 거야,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라는 얘기를 그때 토요일 날 갔을 때는 하더라고요. 네네. 3가지 이유 정도를 들던데 네. 첫 번째는 다 얘기해도 되나 그냥? 아, 해서요. 네. 하세요. 네. 김부겸 후보가 네. 유권자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말을 한대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의, 그러니까 나이 어리면 반말해도 괜찮은데 네. 나이가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도 네. 반말을 한다는 그 거예요. 친근함의 표시 아니에요? 네. 습관. 그러니까 네. 대구 말투가 원래 그래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좀 나이 많고 그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한두 번 듣다가 이게 너무 기분 나쁘다. 네.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김부겸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돌아다니고 정말요? 있고 또 하나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해서 캠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네. 나는 어디 갈까? 나는 어디 갈까? 그 생각부터 한다고. 그리고 아유, 여기도 이제 또 그러면 안 되지. 마찬가지인데 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내려간 팀과 네. 그 지역에 있던 팀 그럼요. 이분들이 이제 같이 해본 적이 없어서 거기도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극히 좀 작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김부겸 아하. 후보 측이 아. 대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홍보물 같은 거 만들고 하는 네, 거. 서울에서 했던 그쪽 사람들을 데려다 쓰기도 하고 그쪽에 맡긴다. 그러니까 영상 촬영팀 같은 경우도 대구에도 영상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은데 서울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 사람은 지역 경제 살린다고 말만 하지 이 작은 부분부터 보면은 결국에는 네. 대구 지역 경제는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소문을 어떤 분들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지지율을 상승시키는데 좀 부정적이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팩트 체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다 말이 됐어요. 돈다는 말씀 다 됐어요. 팩트 다 체크 된 되고 거예요? 뭐 업체까지 이름까지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김부겸 후보랑 상당히 가까운 바로 연락하고 통화할 수 있는 분에게 지난 월요일 날 다 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말하고 업체 그거 쓰는 거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도권 싸움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이 반말하고 업체 쓰는 거는 바로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지역 하더라고요. 업체가 좀 비싸게 불렀던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역 이게 보통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특히 서울에서 이제 꽂은 사람 내려올 때 맞아요. 지역에서 원래 활동하시던 분들이 우리 업체랑 이제 뭐 홍보 계약이든 뭐 여러 가지 대행이든 이런 걸 하겠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서울에서 다 꾸려서 내려오면 뭐야 화나지. 꾸려서 왔어라고 아. 하면서 이제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호흡을 그게- 맞추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럼. 편하잖아요. 그게. 네. 그게 하는 게 왜? 근데 이제 지역에 그렇게. 있는 업체분들은 이거 뭐야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이유를 찾아요. 좋다가도 그렇지. 그냥 시비를 걸고 알더니 그래 이거야 이거 우리가 김부겸을 찍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거야 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에 좀 걸린 부분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대구 쪽 여론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요. 예, 근데 중요한 속보가 들어와서 이거는 전해야겠습니다. 뭐죠? 삼성 노조 측에서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사측의 거부로 중노위를 통해 진행한 사후 조정은 오늘부로 종료한다. 아하.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네, 협상이 결렬된 모양입니다. 아니 그 상당히 접근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었고 오늘. 쟁점 하나만 남기고 예, 쟁점 하나만 남았다는 의견이 거였는데. 좁혀졌다라고 해서 오늘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수수는 네. 매우 높은 확률로 저는 뭐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는데 네. 긴급조정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것 같고요. 아, 네, 뭐 제가 청와대나 뭐 이쪽에 정부 쪽에 얘기 들어봐도 어느 정도 결심이 섰다. 이미 지난주부터 약간 정부가 결심이 섰다고요? 긴급조정권은 발동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대해서? 여론이 나쁘지 않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네. 물어보더라고요. 네. 긴급조정권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여론이 예. 어떨 것 같냐. 예.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워낙 여론이 안 좋아서 정부가 이거를 부담을 많이 질 것 같지는 않다. 솔직하게. 뭐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라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수순이겠다. 그 김영훈 장관은 아마 긴급조정권 하면은 네. 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사표 써야 돼. 책임지고 사표. 책임지고 사표 써야 될 것 같아요. 김영훈 장관은. 네. 아니 5억이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저기 하겠다고 한 게 일단 올해 5억 내년은 더 커요. 왜냐하면 내년 이익이 예상치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럼 내년 6, 7억 이상 될 거고 그 다음에도 그 이상 그 비슷하게 나올 건데 그럼 한 15억, 20억 정도를 받게 되는 건데 성과금만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그 외에 성과금만 또 그렇게 받는 건데 그것조차 그러니까 회사가 3년은 해보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저 얘기해 보자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노조에서는 10년을 해달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 조건이에요? 우리나라 어느 노동자가 그렇게 더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니 요거는 좀 후속 보도를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네. 네. 사실은 최대 쟁점은 뭐였냐면은 웬만한 거는 조정이 됐다라고 하고 이제 좁혀질 수 있다라고 했고 하나가 그거를 7대3 아니면 6대4 이렇게 전체 부문에 나누는 거를 70과 뭐 그것도 30 있죠. 예. 그거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어. 그게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노조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다양한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반도체 부분의 성과를 그러니까 메모리 부분의 성과를 비메모리나 뭐 네. DX나 이쪽에 더 많이 나눠주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 회사는 오히려 그게 성과급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메모리 쪽에 더 주겠다 돈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 거라서 이게 좀 내용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진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된 건지는. 아니 네. 근데 저는 애초에 흘러나오던 조정안도 네. 사실 되게 안 좋은 선례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2% 네.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성과급을 가지고 이렇게 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네. 이상한 일이고요. 원래 임금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2024년에 네.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여론전에서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초기업 노조 측에서 좀 메타인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의사 정원 확대할 때 네. 그 의협 메시지 안 나오는 약간 이상하게 나오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서울대 나온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했다가 그 된서리를 맞았는데 지금 거의 거기보다 더 심하게 지금 그 메타인지가 안 되는 메시지 전략 정무 기능이 좀 마비된 건데 네. 여기서 이거를 그 깨고 나온다. 저도 좀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이제 노조의 입장은 네. 우리는 정부의 중재안에 동의했다. 그러니까 노조 측은 중재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온 게 왜 왔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더 센 메시지를 원래 하려다가 네. 좀 메시지 관리를 했다라는 기사도 노동권도 나오더라고요.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권도 중요하다. 그거보다 더 센 메시지 원래 그 사석에서 회의 때는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편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될 텐데.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네. 제가 산 가격 이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상투 잡았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아, 상투는 아니에요. 이거 해결될 겁니다. 이거 계속 갖고 있어요. 믿음의 영역 같은데 막. 지금 뭐팔 수도 제가 없잖아요. 진짜 3% 이익까지 갔었거든요. 네. 열주로 3% 이익.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 26만 원이에요. 네. 26만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다. 오늘입니까? 오늘입니다.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잠깐 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기업에도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맞아요.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아니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는데 그럼 다른 기업들은 왜 안 받아? 거기도 받아야죠. 거기 노동자들도 우리도 그럼 영업이익의 20%든 30%든 야 삼성은 이렇게 많이 나니까 15번 받지. 우리는 얼마 안 남는데 한 30 주세요. 당연히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번 토론이 그동안의 어떤 선악 구도 같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 인식이 좀 그랬잖아요. 네. 노동자와 사용자를 바라보는 그걸 좀 많이 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네. 물론 적잖은 회사가 요즘 워낙 많으니까 뭐 성과급 뭐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웬만한 기업들에서는 진짜 그냥 임금의 보너스만 받아도 좋은 데가 많고 아니면 거기에 그냥 조금 저 명절에 조금 많이 나오면 그걸로도 참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네, 요건 한번 저희가 나중에 본격적인 토론 한번 네. 시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이어가 다시 볼까요? 지방선거 돌아올까요? 아하. 저희 네. 대구 맞고요. 네. 부산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어제 또 이제 새로운 의혹 제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네. 한동훈 후보 캠프에 있는 홍종기 변호사라는 분이 그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그 AI 수석 시절에 이제 갖고 있던 주식 거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정우 수석이 이제 임명될 때 수석으로 임명될 때 보유하고 있던 그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뭐 AI 기업의 이제 주식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뭐 일부는 이제 기간 지난 거는 백지 신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한 4,444주를 100원에 주당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 네. 이거 나중에 퇴임하면 다시 찾아오려고 주식 파킹해 놓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자 하정우 후보 측에서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지 않다. 사실 무근이고 네. 스타트업 업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입장도 냈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계약 조건에 따르면 그 계약 기간 동안 이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원래 매입했던 가격 그대로 이제 팔아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조금 전에 그 업스테이지 업체 대표도 입장을 냈네요. 전혀 문제가 없는 계약 조건에 따른 거래였다라고 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 이제 복잡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네. 좀 그러니까 베스팅 계약 뭐 이렇게 이름 나오고 하니까 전문가 설명 전문가 들어가나요? 등판 해주세요. 저의 롤모델.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벤처 회사 같은 데에서는 누군가를 이제 뭐 고문 계약을 하든 어떤 사람을 모셔올 때 돈이 충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주기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을 주는데 그럼 주식을 바로 주면 그 사람이 주식 받자마자 그냥 뭐 팔 수 있으면 팔고 그냥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냐면 몇 년까지는 해주시면 이 주식을 팔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뭐 7년 딱 해서 7년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6년 계약했던데 여기는 6년 계약을 하면 3년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3년 오케이. 전에 만약에 그만두면 아예 그냥 다 못 쓰는 거고 3년 계약을 하면 그러니까 3년까지 있으면 절반 정도는 주식 행사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연차 지남에 따라서 또 1년 지나면 뭐 나머지의 3분의 1, 또 2년 지나면 나머지의 또 3분의 2 이렇게 이제 주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베스팅 계약을 한다는 건데 아하. 만약에 그래서 6년을 다 채웠으면 이 주식 모두 다 하정우 거가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4년쯤 아마 하고 그만둔 것 같은데 그러면 3년치 반은 일단 받은 그러니까 하정우 거가 된 거예요. 이거는 아하. 1년 더 했으니까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몇백 주 정도를 더 받은 것 같아요. 나머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하정우 주식이 아닙니다. 다시 회사에 줘야 돼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신탁하고 뭐하고 할 수가 없고 이건 뭐 회사에 백지 신탁 줘야 되는 거죠. 또 아예 아니고 네. 백지 신탁은 또 다른 얘기. 이건 그냥 무조건 회사에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 반납한 거예요. 계약에 따라서 이거는 뭐 의심할 별로 소지도 없는 부분이고 아하. 이상한 부분이 전혀 없고요. 다만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하정우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면 하정우가 AI 수석이었잖아요. 하정우 후보가 AI 수석이었으니까 만약에 업스테이지가 AI 국가대표 뭐 그거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독파모. 예, 혹시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는 의심은 상대당이 살 수 있죠. 이건 뭐 밝혀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식 왔다 갔다 한 거 이거는 문제 없어요. 문제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깔끔하네. 네이버의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네. 업스테이지에 뭐 고문 계약을 맺고 주식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아, 그거는 그 전에 이 회사에서도 당연히 그 검토했겠죠. 예, 검토하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직원인데 고문으로 이제 워낙 전문가였으니까 고문으로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큰 문제가 네이버에서 없어요? 만약에 이게 문제 있으면 이 사람 왜 저 투잡 뛰고 있어?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회사에도 보고해야 되는 거고 업스테이지에서도 그거 당연히 체크하고 고문 위촉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네이버에 보고를 안 하고 예. 그냥 감축을 했대요. 했다면 안 하고 만약 그렇게 네이버에서 이 자질을 사람한테 내고 하정 있어요. 후보한테 저 문제 삼거나 소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여기 우리 신혜원 기자가 회사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서 그거를 다른 걸 못 하는데 이거 혼자 유튜브 채널에 파가지고 억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게 걸렸어. 장르만 씨는 그러니까 해임 사유예요. 하정우는 그때 잘렸어야 돼. 그렇지. 이거를 몰래 했으면은. 네. 근데 여기 회사에서 밝혔는데 네. 이미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은 후에 AI 비상근 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맡았다고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가 냅둘 리가 없죠. 그 당시에는 2021년인데 만약에 처음에 해명한 거 하정우가 보면은 뭐 한정적인 고문 자문 역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뭐 어쨌든 이 회사에서는 상근은 아니니까 비상근이었고 자문도 맞는 거죠. 그게 이제 네.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는 그 회사와 이거의 관계지만 공식적으로는 비상근으로 자문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주고 6년 보유해야 되는데 6년에다 못 채웠으니까 일부는 기간 넘긴 거는 받고 일부는 돌려주고 요 과정이라서 이거 자체는 제가 보기엔 문제는 없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거를 주식을 이제 반납할 때 매수자를 찾기 위해서 2달 동안 뭐 매수자를 찾느라고 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네. 반납한 거면 그냥 반납받으면 되는데 왜 2달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돼요? 아, 그건 아마 저 반납한 건 반납한 거고 100원에 판 거.
100원에 판 거 그러니까 매수자를 100원 찾기 위해서 네. 두 달에 아마 기간이-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알아볼 텐데 그건 네.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백지 신탁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 거 확정된 게 있잖아요. 5,556주인가? 그건 이제 본인 거 하정우 본인께 된 거고 4,444주는 다시 반납한 거고 5,556주는 백지 신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상장 주식이면 그냥 시장에서 팔면 돼요. 아하. 근데 상장 주식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회사에 뭐 관계된 투자자나 누군가가 이제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과정, 그러니까 백지 신탁한 그 주식을 찾는 과정이 뭐 2달 정도 걸렸을 수는 있겠죠. 근데 왜 그 매수자를 왜 본인은 밝히지를 못해요 이름을? 하정우 후보가 네, 누구한테 팔았는지는 하정우 후보는 모를 수 있겠죠.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백지 신탁을 네.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말 신탁이잖아요. 네.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구조는. 예. 그러면 그렇게 네. 두 달 기간 소요가 되고 100원에 팔고 이런 것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지 신탁한 건 100원에 파는 게 아니고 백지 신탁한 그러니까 거는 백지 신탁 말고 네. 100원에 팔아달라고 판다는 게 한 아니라 거잖아요. 100원에 팔아달라는 게 아니고 반환. 원래 이제 발행 가격이 100원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발행 가격으로 다시 돌려준 거예요 회사에. 근데 그걸 왜 두 달간의 매수자를 찾냐고. 해명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100원에 판 거를 매수자를 찾는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100원에 만약 100원이라면 200원짜리 100원짜리 주식을 나라도 지금 가서 빨리 사죠. 근데 아마 그건 아니었을 거고 그 백지 신탁했던 그 주식 5,556주에 대해서 아마 매수자를 찾는 거였을 거고 100원에 다시 돌려준 건 이제 회사에 돌려준 것이고 업스테이지랑 회사에 돌려준 것으로 아마 제가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 본 거는 그렇게 확인이 좀 됐는데 이건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정정하도록 그 100원에 하겠습니다. 팔았다라고 하는 건 그 4,444주는 그 이제 최대 주주인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에게 자동 반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에 받았고 100원의 가치로 받았고 다시 100원의 가치로 자동 근데 반환된 그게 왜 거. 두 달이나 걸리냐 이거죠 제 말은. 그 매수자가 처음에 나타난 게 해명이 네. 그 매수자를 찾느라고 두 달의 시기가 걸렸다. 그 부분이 백지 신탁도 관련된 부분 아니었어요? 이 100원에 판 부분이랑 100원에 그 다시 별개일 돌려준 게 걸로 있고 저는 이제 백지 신탁 네, 알고 과정에서 그거 파는 게 2달 걸렸다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건 한번 다시 저기 한번 한번, 네, 더 정밀히 살펴볼 텐데 아마 그럴 그럼 겁니다. 왜냐면 이제 법적으로 이런 문제 없다. 네, 이런 이 부분은? 일들은 이제 뭐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 이 문제가 주식 없다? 왔다 갔다 한 건 문제 없다. 다만 업스테이지란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뭐 야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해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아니 근데 그 야로를 보통 찾아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해야죠. 네. 네, 이게 있는 그렇겠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리고 저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사실 야로 부리기 주식에 관련해서 야로 부리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 요거 그래서 좀- 좀 아이템 밀어내기 같습니다. 네. 좀 정확하게 하정우 쪽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예. 지난해 6월에 임명이 된 이후에 이 주식이 이해 충돌이 있으니까 주식 매각을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업스테이지가 이거를 살 사람을 찾았는데 2달 동안 찾았지만 못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관련 법에 따라 8월 14일 수탁기관에 하정우가 백지 신탁 그대로 이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이슈는 끝난 거라 그러니까. 네. 사실 하정우 입장에서는 백지 신탁을 하든 아니면 업스테이지가 매수자를 찾아가지고 사주든 이거는 근데 이거는 100원에 파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정우는 이 가격이 있으니까 그건 뭐한 5, 6만 원 아마 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네, 뭐 가격은 그런 뭐. 장외에 형성된 그 가격에 팔았겠죠. 근데 어쨌든 2달 동안 업스테이지가 찾다가 못 팔고 하정우는 이미 백지 신탁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문제가 될 건 아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뭐 그래 이 과정은 뭐 큰 문제를 지금까지 발견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 네, 제가 아니, 봐서는.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예. 처음에는 하 후보가 주식을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고 했다가 회사에게 매도했다고 해명했다가 결국에는 김성훈 대표 개인에게 100원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것이 좀 해명이 좀 오락가락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을까? 네. 그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논란이 하정우 후보에게 지금 네. 있고 하정우 후보는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요거가 좀 더 그 문제를 많이 좀 삼는 모양이더라고요. 동훈 후보 측 뭐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처음에 하정우 후보 측에서 그 100원에게 개인에게 매도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의혹을 제기했던 홍종기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매도했다.
이거에 대해 해명해라라고 하니까 하정 후보 측에서 그게 아니라 보유기간을 다 채운 거는 백지스탁 해서 뭐 수탁 기간을 했다가 뭐 2달이 걸려서 팔렸고 나머지 4,444주는 원래 대표인 김성원 대표에게 액면가 100원 그대로 자동 반환됐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페북은 신 기자님이 기억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해 충돌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참 나오고 네. 있고 하정 후보 측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너무 정치 검사의 못된 버릇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멘트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했고 한동훈 후보는 아니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이해충돌 지적했는데 무슨 정치 검사 타령이야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기도 네. 했습니다. 요 이슈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근데 뭐 이거 주식 문제도 그렇고 네. 뭐 어쨌든 이 업스테이지가 이제 하정우 수석이 AI 수석이던 시절에 그 이제 무슨 독자 AI 파운데이션 뭐 그 거기에 이제 관련 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네.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해도 충분히 뭐 같은 이제 뭐 부류의 일들이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혹도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정우 후보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업스테이지뿐만이 아니라 하이프 엑셀이라는 업체도 정부 지원 업체에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그 하이퍼 엑셀 그 회사 주식도 하정우 후보가 갖고 있어요. 그럼 너무 공교롭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네, 네, 그거를 네, 네. 해명을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이 네. 하정우 후보에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 의견 짧게 말씀드리면 네. 업체 선정에 그거는 저는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근데 더 깊이 나가려면은 여기에 개입했다라는 증거 정도는 가져와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하정우 후보 측은 이거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거지 청와대 AI 수석은 큰 밑그림만 그리는 거지 개별 업체 선정에 할 수 없다라고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계속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거는 되게 원점이고 무책임한 공세고 그러면 이제 더 뭔가를 딥하게 파서 해야죠. 모르겠어 뭐가 있는지는 그 과정에서 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뭐 만점을 줬다든지 예를 들면은 이런 정도는 가지고 나와야지 이제 이거는 거리가 된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제 캠페인하기는 좋죠. 하정우 수석이 주식 갖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업체가 다섯 AI 배 받더라. 둘 다 선정이 됐어. 그래서 한 업체는 막 5천억이 넘는 정부 지원금 받는데 이러면은 그래 뭔가 있겠다. 예. 이런 프레임에 쌓이는 거죠. 네, 북구 네, 주민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능력자가 이제 북구에 왔으니까 우리 북구 발전이 되겠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와우, 네. 부산 얘기도 오래 했네요. 네. 요거 하나는 저 오늘 짚어야겠습니다. 그 민주당 이광재 하남갑 후보가요. 여기도 2개월짜리 월세를 얻었네요. 예. 왜 다 2개월이죠? 깔세 전성시대네요. 네. 선거 때문에. 2개월짜리 월세면 조국 대표가 처음에 평택을에 이제 2개월짜리 얻었다가 이제 뭐 1년으로 계약 연장해가지고 네. 상대 후보로부터 2개월 뒤에 여기 뜰려 그러는 거지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광재 후보도 하남에 그 보증금 500에 월세 150짜리 2개월 임차 계약,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맺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웃긴 해명이 저는 우상호 그 강원도지사 후보요? 후보가 네. 제일 웃긴 것 같아요. 거기는 5개월 했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선거 이겨가지고 관사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나 이길 거니까 관사 들어갈 거니까. 그거는 매우 차라리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재미있는 해명이었어요. 네. 네. 근데 국회의원 이렇게 제복을 나오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2달 하면 뭐 이렇게 지방 같은 데는 이렇게 월세가 아주 비싸진 않잖아요. 그럼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뭐 이 정도라고 치면 1년 해도 한 1,200이고 그러면 그중에 또 뭐 선거 기간 끝나고 나중에 이제 방 다시 빼더라도 한 대여섯 달치는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몇백 차이 안 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광재 후보의 이제 해명은 굉장히 마지막에 급박하게 됐고 바로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찾다가 이제 빨리 계약을 한 거고 본인도 이제 추가로 뭐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솔직히 그 생각은 들어요. 아, 2달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네. 오피스텔에 계약했다라는 거는 지금 원래 집이 뭐 분당에 있는 건 분당에 있겠죠? 분당에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옮기기에도 지금 어떻게 그거 며칠 만에 합니까? 그럼 당장 선거는 뛰어야 되는 거고 그럼 오피스텔에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2달 동안 선거운동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지역의 진정성이 있네 없네를 보는 게 솔직히 제가 보기엔 웃기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인데 다 서울에 집 있어요. 국힘 대구에 있는 의원들 전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집 강남에 대부분 서울에 있고 거기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더 문제지. 선거 기간에 잠깐 이거 계약하는 게 이게 그렇게 뭐 진정성을 측정하는 문제인가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정성을 측정하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고르다가 자기가 정치적인 기반이 없는 지역으로 공천받아 나간 거잖아요. 그럼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은 당신은 여기 떨어져도 계속 여기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딱 공격 포인트는 된다고 봐요. 저는. 네네네. 뭐 전략 공천된 분들의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대신 여기서 괜히 뭐 뼈를 묻겠다는 이렇게 오바하니까 그거랑 좀 이제 안 맞는 거고 네. 또 하나는 2개월에서 괜히 1년으로 늘리면서 뭐 1년씩 노마드를 하겠다 그런 이상한 드림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뭐 경쟁자인 국민의힘 이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철새 정치인 이광재 월세 계약 기간 2개월은 정치적인 유통 기한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 네. 이광재 후보가 오늘 아침에 그 연합 인터뷰에서 이제 해명을 했더라고요. 홈지 찾아다니는 철새 봤냐? 이 월세 계약 2달 한 거는 이제 공천 확정부터 후보 등록까지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 안에 전략 공천 일정상 장기 매물을 구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네. 네? 거기까지 가요. 그러지 말아요. 아니 저는 거기까지 안 가고 장기 매물을 구하는 게 왜 불가능했지? 그쵸. 2달짜리 찾는 게 더 더 어렵지 어려운데. 않아요? 없나 보죠. 전세가 씨가 말라서? 네. 부동산 정책 잘못됐네. 심판해야 되네. 네, 아니 거기까지. 돈을 충분히 썼으면 구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예. 싸고 뭐 이런 거 구하려고 하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짜투리로 가볼까요? 아, 네. 아주 여러분 역사 인식이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21세기 대군 부인이라고 아이유랑 변우석이 나와서 최근에 핫했던 드라마 난리랍니다. 네. 있거든요.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또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더라고요. 무슨 왜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입헌군 주제 대한민국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아이유랑 변우석이 잘 되면서 이제 마지막 뭐 대관식처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원래는 이 자주국은 그 신하들이 왕한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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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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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대요. 아, 신하국처럼? 네, 그러니까 제후국이 쓰는 그러한 이제 워딩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왕관도 그 황제가 쓰는 12면류관이 아니라 중국의 신하들이 쓰던 구류면류관을 썼대요. 그래서 이거가 역사 왜곡 이거 근데 상당히 좀 반응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감독도 뭐 울면서 사과를 하고 뭐 아이유 씨도 뭐 따로 사과를 하고 뭐 작가도 사과를 하고 뭐 했다던데. 어렵네. 네. 아니 이게 판타지 역사 드라마인데, 판타지잖아요. 이거를 예. 이렇게 검증하기 시작하는 건 굉장히 검열입니다. 이게 드라마 설정 자체가 조선 왕조가 6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설정이래요. 아. 근데 그러면 그 600년 이후에 어떤 옷을 입고 그렇게 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런 식의 그 소위 문화 전쟁인데요,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있는 뭐 지금 불필요한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차라리 뭐 한복을 입었는데 뭐 저고리 모양을 좀 원래 복식보다 다르게 했다 이러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아예 딱 있는 중국 황제국이 쓰는 왕관이 있고 신하국이 쓰는 그 왕관이 아예 있는데 없는 관이면 네, 딱 상관없는데. 있는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불편하셨나 봐요. 뭐 네. 그러실 네. 수 있겠죠. 네, 이게 뭐 동북 그때 공정의 역사 빌미를 보는 주는 날. 거다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막 이런 과잉이라고 얘기도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니 그냥 뭐 판타지는 판타지뿐 오버하지 말자 약간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이거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고증 검증에 초점을 맞추면은 상상력이 발동이 안 돼. 그러니까 K 콘텐츠의 장점이라는 게 지금 계속 뭐 한류도 그렇고 뭐 문화 콘텐츠 노래도 그렇고 좀 이 자유로움에서 이게 그리고 혼종 막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건데 왜 뭐 갓을 뭐 무슨 갓으로 안 쓰고 뭘 썼냐 이걸로 이제 아 근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유로움이랑 외국은 약간 다르지 않나요? 이거 중국에서 벌써 캡처해가지고 한국 막 이놈들이 뭐 역시 자기네들 신하국이라
사실이라는 거 인정했네 낄낄낄 이러고 있대요. 근데 저는 외국은- 신혜영 기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외국은 사실을 비틀었을 때 왜곡이고 네. 판타지를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설정을 만드는 거죠. 어허.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 신혜영 기자님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저는 사실 별로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두드러 맞을 일인가 저는 뭐. 아 저도 그 예. 두드리는 강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왜냐면 강도 요새 이슈구나. K 콘텐츠가 워낙 수출도 많이 되고 이제 이걸 보고서 우리나라에 대해 인식을 하는 분들 왜 해외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 저는 문화 조금 콘텐츠에 더 어떤 잘 해줬으면 이념에 예를 들면은 복무하라는 그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이념의 복무예요? 중동에서 갑자기 이걸 보면서 아니 한국 콘텐츠인데 자주국의 황제가 쓰는 12면류관이 아닌 중국의 신하가 쓰던 9류면류관을 썼구만. 여기는 이거를 중국의 속국이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중국에서 중국 이렇게 사람들이 캠페인을 하지.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한다니까요. 오바다 오바. 그런 애들이 있겠지. 있겠죠. 뭐 김치 전쟁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 와. 단오절 가지고도 싸우는데 근데 이거를 12면류관과 9류면류관은 미국에서 보면서 와 역시 중국의 속국이었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와. 본다고. 나중에는 이거는 이럴 나는, 수 있겠죠. 나중에는 아니 네. 나중에는 이렇게 한국에서 드라마 만드는 거 봐라 중국의 속국임을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니냐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자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야. 하라고 그래. 아니, 중국 애들 그런 얘기 표현의 하라고 그래. 자유와 이거를 잘못 그럼. 이렇게 전달해서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그럼. 이렇게 확대 그렇죠. 재생산하는 거는 안 되지. 안 된다. 600년 이후에 이런 세상은 없어요. 잘못된 역사 사실이 아니라니까. 과거에 그거를 아 여러분 저는 비틀었다고 기회를 왜곡이죠. 드렸습니다. 나라 가시면 책임 안 져요. 네? 관심 끌었어. 와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세게 붙을 진짜 줄이야. 와. 미쳐버리겠네. 아니 아까 뭐 사정호 토론보다 더 핫하네. 지방선거 얘기는 이렇게 안 하시더니 갑자기 대군 부인을 이렇게 날리신다고. 당이 확 당기네. 아이유 절대 지켜야 됩니다. 아 당이 확 땡길 땐 말이죠. 예. 바로 초당 옥수수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 옥수수 여러분 먹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바로. 네, 이거 생으로 혹시 드시고 계세요 지금? 몰라? 이건 익힌 거야. 아, 요건 안 익힌 걸 드셔봐야 돼요. 안 익힌 것도 있어요? 요게 생이에요? 네, 생도 근데 너무 있고. 물이 튀는데 이거. 네. 생은 거의 과일이에요. 이거 진짜 센 것도 단데? 난 생 옥수수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놀랐는데. 저 처음 봤어요. 예, 요거는 드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물에 쪄서 먹어도 되고 찜솥 같은데 쪄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생으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볼 때 제일 맛있는 건 잎사귀 요 겉에 잎이 있잖아요. 요거 한두 겹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습니다. 3분 돌려요. 그러면 구체적이시네요. 살짝 있거든요. 그때가 당도가 제일 폭발합니다. 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옥수수를 달게 먹는 건가요 원래? 옥수수가요? 특이하네요. 예, 근데 초당 옥수수 넣어가지고 막 사카린? 옥수수 쪄가지고 찔 때 아 할머니들이 팔 때. 뉴슈가. 옛날엔 사카린. 뉴슈가. 뉴스가. 근데 물이 진짜 많네요. 이거. 물이 많네요. 예. 맛있어. 단물이 쭉쭉 나오는 이 초당 옥수수 요거 11,900원에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몇 개예요? 11,900원이요? 몇 개가 가는 거예요? 몇 개? 이게 맞나? 5개? 네, 5개요. 아 진짜 싸네. 이거 보통 한 3,000원씩 하거든요. 개당. 맛있네. 예. 근데 요거 5개 11,900원 그리고 10개 옵션 구매하시면 11개 드리고요. 20개 옵션 구매하시면 22개로 덤까지 더 채워 드립니다. 과일이다 과일. 네이버 농수산 도매시장 옥수수 네이버에 농수산 도매시장 옥수수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전화 070-8822-6270으로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주문하시면 당일 출발 가능하니까 빨리 지금 주문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아, 이거 날짜랑 와. 캠페인 이벤트랑 이거 잘 저기 살펴봐야 됩니다. 또 이상하게 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11,900원은 또 아니, 무슨 119, 의미가 119. 있냐? 어? 장르만 동점 비상 119. 내가 신혜원 때문에 당 땡겨서 다 먹어치웠어 금방. 진짜 맛있네. 왜 우리 신혜영 기자님한테 뭐라 합니까? 이런 말 했는데 맛있게 했다고 맛있게 먹게 해줬다고 신혜원 기자가. 역사 사실을 보증을 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자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용이 좋아야지. 뭐 그걸로 내가 왜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그게. 부장님 화나셨어요 지금. 빨리 끝내래요. 네, 자 신혜영 기자님은 우리 역사가 소중하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나도 소중해. 우리만 쓰레기야? 아, 쓰레기야. 진짜 역사가 안 너무하네. 소중하다고 내가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는 역사를 왜곡해서 드라마를 만들어도 된다는 주장.